1982년 어느 날 LA의 벤츄라 대로를 달리던 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불이 붙은 채 달리는 롤스로이스 자동차를 발견합니다. 황급히 멈춰선 자동차에서 내린 사람은 마이클 잭슨. 아니 도대체 어디다 정신을 팔고 다니길래 차에 불이 난 것도 모르고 달렸을까요? 그때 그는 자동차 안에서 이러고 있었습니다. 당시 녹음 중이던 신곡 빌리진에 너무 빠졌던 나머지 차에 불이 난 것도 모른 채 달렸던 것이죠. 차가 폭발했다면 빌리진이 곧 지랄이고 아무것도 없었겠죠. 하지만 무사히 완성되어 1983년 7주 연속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지키며 팝의 역사를 앨범 스릴러 이전과 이후로 나눠버린 80년대 팝음악의 아이콘 빌리진을 소개합니다. 시인 T.S. 엘리엇은 미숙한 시인은 남의 시를 흉내내지만 성숙한 시인은 남의 시를 훔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가 피카소는 훌륭한 예술가는 모방하지만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고 했죠. 훔친다는 뜻은 다른 사람의 작품을 그대로 복제, 즉 표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품에서 받은 영감을 나만의 것으로 새롭게 만들어내는 창작 과정을 뜻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빌리진은 음악과 춤에 있어서 위대한 예술가 마이클 잭슨의 훔치기를 잘 보여주는 곡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빌리진을 작곡할 때 마이클 잭슨은 어떤 곡으로부터 영감을 받았을까요? 바로 이 곡입니다. 80년대 초반 흑인 음악은 마빈 게이의 섹슈얼 힐링 정도를 제외하고는 악기 편성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디스코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1981년 호렌드츠가 발표한 I Can Go For That의 그루브는 흑인 뮤지션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니 백인들이 이런 음악을 한단 말이야? 마이클 잭슨은 1979년 디스코 시대의 마지막 폭죽이라 할 수 있는 앨범 오프 더 월로 대박을 쳤지만 디스코의 사망 선고 이후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고 바로 그때 이 곡을 들으며 빌리진의 그루브를 만들어낸 것이죠. 실제로 빌리진이 발표되었을 때 사운드, 멜로디, 춤, 비디오 모든 것이 좋았지만 무엇보다 주목받은 점은 이 정도 BPM에서 이렇게 댄서블한 곡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남다른 안목으로 호레노츠의 그루브를 훔친 덕분이죠. 그는 이 노래를 너무나 좋아해서 매일 밤 이걸 틀어놓고 춤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이 두 곡의 도입부를 들으시면서 몸으로 리듬을 타보시면 호레노츠의 음악이 빌리진의 탄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왕이면 두 곡의 BPM을 똑같이 맞추고 한번 들어보죠. 실제로 1985년 위아드 월드 녹음 현장에서 마이클 잭슨은 다릴 홀에게 다가가 수줍은 목소리로 호레노츠 음악에서 그루브를 따왔다고 대화를 나눕니다. 다릴 홀의 인터뷰입니다. It is true. The first part is true. We were doing the We Are the World session, and Michael came up to me, as you know, in conversation, and he goes, "Hey man, I hope you don't mind if I stole No Can Do," and I went, "What do you mean you stole No Can Do?" He says, "Nah, man, I used it for Billie Jean." 그리고 다릴 홀은 야 곡이 전혀 다른데 뭘 훔쳤다는 건지 모르겠네. 뭐 네가 그랬대니까 나는 상관없어.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나도 다른 사람 노래 많이 훔치거든. 이렇게 쿨하게 화답했습니다. 설마 아니 마이클 잭슨이 아이고 노래 베껴서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신의 음악이 있었기에 빌리진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존경의 마음, 그리고 어쩌면 그래도 내가 한 게 더 멋있지? 라고 자랑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한 곡은 존 앤 반젤리스의 81년 앨범 The Friends of Mr. Kairos를 얻고 State of Independence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이듬해인 82년 도나 썸머가 리메이크를 한 적이 있고 이 리메이크 버전의 코러스에 마이클 잭슨은 스티비 원더, 다이아나 로스, 라이오넬 리치 등과 함께 참여한 바 있는데요. 앨범 스릴러의 프로듀서 퀸시 존스가 2018년 The Vulture라는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마이클 잭슨이 도나 썸머의 곡을 베꼈다라고 주장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인터뷰에서 이 주장 외에도 마이클 잭슨이 탐욕스러웠다, 스튜디오 안에서 황제처럼 군림했다 등등 여러모로 세게 깠죠. 그러나 퀸시 존스의 이 주장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도나 썸머의 곡은 82년도에 녹음 및 출시가 되었는데 1981년 녹음된 빌리진의 데모 버전을 들어보면 곡의 틀이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마이클 잭슨이 아이디어를 얻었다면 도나 썸머의 버전이 아니라 원곡인 존 앤 반젤리스의 버전에서 따왔다고 해야 맞는 것이죠. 그럼 스테이트 오브 인디펜던스와 빌리진을 들어보겠습니다. 밑에 깔리는 반복적인 베이스를 들어보세요. 어떠신가요? 앞서 인터뷰에서 퀸시 존스는 음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음의 배열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마이클 잭슨이 이 곡의 베이스 라인에서 영감을 받고 빌리진을 만들었다면 피카소가 말한 위대한 예술가의 훔치기가 되는 것이죠. 비슷한 멜로디 라인인데 정박자의 아르페지오를 완전히 다른 리듬으로 바꿔버렸으니까 오히려 찬사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작자인 존 앤더슨 역시 이 논란에 대해서 우리 걸 갖다 쓴 것 같은데 펑키하게 바꿔버렸네. 멋있다. 이런 게 바로 예술적 교류지라고 쿨하게 답했습니다. 퀸시 존스는 빌리진이라는 곡을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제목부터 반대했죠. 예, 테니스 선수 빌리진 킹 때문에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꼭 그 이름을 써야겠어? 네. 아니 전주가 너무 길면 방송국에서 안 트니까 앞에 좀 자르자. 싫은데요? 이 파트가 없으면 춤출 기분이 안 나요. 이번에는 마이클 잭슨이 공격에 나섭니다. 제가 만들어 온 데모랑 최종 버전이랑 별 차이가 없는데요. 이럴 거면 프로듀서 크레딧에 내 이름을 올려주든가 로열티를 더 주세요. 이때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퀸시 존스의 인터뷰가 불러온 나비 효과로는 스포티파이에서 도나 썸머 노래의 매출이 급상승하고 빌리진 역시 스트리밍 횟수가 살짝 늘어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퀸시 존스는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었다고 사과했습니다. 마이클 잭슨과 빌리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문워크를 빼놓을 수 없죠. 1983년 TV로 송출된 바로 이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이걸 처음 봤을 때 순간적으로 살짝 멍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내가 방금 뭘 본 거지? 이렇게 마이클 잭슨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직접 만들어낸 무브먼트로 인식되기 쉽지만 일명 백슬라이드라고 불리는 동작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문워크를 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전에 이런 춤을 춘 댄서들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만든 것이야말로 위대한 예술가의 훔치기란 어떤 것인지 정말 잘 보여주는 케이스입니다. 영상으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백슬라이드는 1932년도 영화 더 빅 브로드캐스트에서 캡 캘로웨이가 선보이는 더 버즈라는 동작입니다. 지금의 문워크와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죠. 하지만 그의 턴 동작과 발놀림은 이후 세미 데이비스 주니어와 제임스 브라운이 물려받고 마이클 잭슨에게 다시 전해집니다. 이렇게 같이 보는 것도 흥미롭네요. 1943년 영화 케빈 인 더 스카이에서 빌 베일리라는 탭댄서가 우리가 아는 문워크와 가장 유사한 동작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1955년 기록된 뉴욕 공연 장면에서도 백슬라이드 동작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이클 잭슨에게 많은 영향을 준 마임 아티스트 마르셀 마르소도 워킹 어게인스트 윈드라는 동작을 선보입니다. 이번 춤의 핵심은 바람에 몸이 뒤로 밀려나는 것이죠. 마이클 잭슨은 그의 춤에 결정적 영향을 준 두 사람으로 프레드 아스테어와 제임스 브라운을 꼽았지만 저는 전설의 탭댄서 존 버블스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발재간이 마이클 잭슨의 춤과 상당히 유사하죠. 마이클 잭슨의 침팬지로 유명했던 버블스의 이름을 이분의 이름에서 따온 것만 봐도 이 사람의 팬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2019년 마이클 잭슨이 실제로는 이 침팬지를 학대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진위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퀸시 존스의 인터뷰도 그렇고 사후에도 스캔들이 끊이지 않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후반 TV쇼 소울트레인에서 제프리 다니엘스가 이런 동작을 선보이면서 백슬라이드는 아주 유명해집니다. 제프리 다니엘스의 열렬한 팬이었던 마이클 잭슨은 1982년 그를 집으로 초대해서 백슬라이드를 배웠습니다. 춤신동의 마이클 잭슨도 이 춤은 처음에 어려워했다고 해요. 그래도 머리를 비우고 금세 따라했는데 춤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인터뷰를 소개해드립니다. What's going through your mind when you're dancing? Not thinking. Thinking is the biggest mistake a dancer could make. You have to feel. 제프리 다니엘스는 마이클 잭슨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자신의 팬임을 알고 엄청 놀랐다고 하죠. 이후 그는 배드 뮤직비디오에서 안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춤 동작을 자신만의 것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은 비단 문워크뿐만이 아닙니다. 마이클 잭슨이 보여준 그 대단한 춤 동작들은 미국의 대중문화 사업이 시작된 이후 포착된 여러 위대한 순간들을 자신만의 버전으로 새롭게 재탄생시킨 것들이었죠.
특히 마이클 잭슨과 제임스 브라운을 떼놓을 수 없습니다. 그가 무대에서 선보인 퍼포먼스의 8할은 제임스 브라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봐야죠. 마이클 잭슨은 제임스 브라운을 아버지처럼 따랐고 제임스 브라운은 마이클 잭슨을 볼 때마다 저렇게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둘 다 이미 고인이 되었죠. 그리고 두 사람 이후 노래와 춤 두 분야의 통달한 엔터테이너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결국 제임스 브라운으로부터 물려받은 격정적인 리듬, 여기에 프레드 아스테어 같은 탭댄서로부터 물려받은 크고 부드러운 춤선, 그리고 7, 80년대 스트릿 댄서들로부터 배운 팝핑과 락킹이 결합이 되면서 그의 춤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마이클 잭슨은 이들의 춤을 훔쳤지만 결국 그들보다 더 나은 춤을 보여줌으로써 마치 그가 그 춤의 창시자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저 대단한 댄서들의 춤을 한 사람이 모조리 흡수해버렸다는 점에서 그를 20세기 미국 대중문화가 배출한 가장 위대한 댄서로 평가하는데 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빌리진 관련된 에피소드를 통해 위대한 아티스트 마이클 잭슨의 훔치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최고의 교육은 거장들을 관찰하는 것이다 라는 그의 멋진 코멘트를 함께 나누며 80 플래시백 빌리진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고 싶네요, 마이클 잭슨.